소금빵이 나만의 아이템이라 말씀하셨는데 밑에 현수막 보니까 월 2만 개? 네, 월 2만 개? 2만 개 판매가 되죠. 카페를 하면은 요즘은 커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저트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커피는 하루에 많이 마셔도 3잔인데 그 자리에서 3잔을 마시진 않아요. 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디저트 같은 경우는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보통 2-3개를 찍어요. 그렇게 보면은 커피값보다 단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커피는 테이크아웃을 한 잔 해가지만은 디저트 같은 경우는 선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기프트 박스를 만들면은 그 선물 기프트 박스를 선물한다든지 그 기프트 박스 단가가 작을까요? 않거든요. 높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디저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CTC 커피라고 지금 매장이 2개고 지금 4호점까지 준비 중인 권용철이라고 합니다. CTC 커피라고 하면은 커피만 파는 곳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고요. 디저트 중에서도 소금빵이 거의 주로 판매되고 있고 커피보다 더 판매량이 많은 게 소금빵. 오늘은 뭐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 카페가 지금 레드오션이에요. 한 집 건너 한 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지금 카페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 나눠먹기 장사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 매출이 좀 줄면은 결국엔 다른 데도 좀 줄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나눠먹기 장사가 된 것 같아요. 개인 카페 하시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평소 이제 전문성이 갖춰져 있으시거나 평소 이제 자기만의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 그런 분들은 확실히 개인 매장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뭐 교육도 필요하고 매장 운영에 대해서 이런 뭐 장사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확실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시는 게 맞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네. 수익률이 좀 낮잖아요. 괜찮나요? 근데 이것도 다 어찌 보면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마땅한 돈을 지불하고 한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매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매장들도 보면은 수익률을 뭐 크게 막 가져가고 그러진 않아요. 다 상생하려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찾기 바랍니다. 끝. 네, 끝. 자신만의 아이템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 거죠? 저희는 소금빵이죠. 소금빵이 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유튜브 레시피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소금빵의 인기를 뭐 누릴 수 없었겠죠. 물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좀 수정하고 더 수정하고 더 수정해서 저희만의 아이템을 찾은 거죠. 레시피도 저희만의 레시피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했는 게 소금빵이거든요. 자신만의 개발을 하면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뭐 마케팅으로 좀 노출을 시켜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각오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할까요?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성향에 따라 철학들이 다 다르겠지만 자신만의 진짜 철학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이 말 들리고 저 말 들리고 흔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으로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이것도 좋진 않아요. 근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토대로 움직여.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금빵이 나만의 아이템이라 말씀하셨는데 밑에 현수막 보니까 월 2만 개? 네, 월 2만 개? 2만 개 판매가 되죠. 카페를 하면은 요즘은 커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저트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커피는 하루에 많이 마셔도 3잔인데 그 자리에서 3잔을 마시진 않아요. 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디저트 같은 경우는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보통 2-3개를 찍어요. 그렇게 보면은 커피값보다 단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커피는 테이크아웃을 한 잔 해가지만은 디저트 같은 경우는 선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기프트 박스를 만들면은 그 선물 기프트 박스를 선물한다든지 그 기프트 박스 단가가 작을까요? 않거든요. 높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디저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가 만드는 방법 말고 요즘에 납품 많이 받잖아요. 납품은 확실히 그것도 잘 받아야 돼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퀄리티가 있는 납품업체가 있는데 잘 찾는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납품이다 보니까 단가를 맞춰야 돼서 납품가를 낮추다 보니까 재료들이 줄어들어요. 원재료비가. 그러다 보면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납품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업체 선정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차리려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 자격증이 아닌 만큼 바리스타도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더 열심히 했냐에 따라 그 전문성이 갖춰지는 거지.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전문성이 갖춰지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격증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대학생 때 이제 바리스타과를 나왔는데 과제로 자격증을 따오면은 이제 학점 준다 해서 땄습니다.
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직장 댕기다가 번아웃 와서 카페나 차려야겠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정말 정하고 싶다 하면은 각오는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번아웃 와서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각오는 하고 해라. 근데 개인 카페를 한다. 정말 비추하고 차라리 카페에서 2, 3년 일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빵이나 커피나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자기만의 아이템이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면 괜찮겠는데? 하는 메뉴들이 있다. 그러면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각오는 하셔야 돼요. 카페는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아니다. 자, 제가 그 인테리어는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인테리어는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첫인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첫인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추후에는 사실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업체도 카페를 많이 했는 업체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 잘 하셔야 되고 그 바 동선이나 그런 것도 체크를 잘 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어요. 카페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업체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직접 카페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감을 굉장히 잘 해주시겠죠?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커요 차이가. 값싼 월세 배달 전문점, 월세가 좀 나가도 홀매장. 저는 무조건 월세가 좀 나가도 홀매장. 월세는 초반에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를 너무 아까워하면은 안 돼요. 물론 뭐 그 상권 형성에 안 맞는 월세들이 있어요. 근데 월세를 두려워해버리면은 나중에 재업이 투자하는 것도 정말 아까워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월세도 항상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만큼 뽑는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끝도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사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왜 비추천하세요? 배달 전문점은 확실히 이제 배달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프라인 매장은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달 전문점이 하는 그 매장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홀 매장은 매장 한 곳에서 두 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도 있고 확실히 달라요. 처음부터 장사가 좀 잘 됐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스타과를 전공했고 커피 공부를 이제 되게 진심이었는데 한동안은 제가 이제 커피 공부를 완전 내려놓고 마케팅 공부만 했어요. 저도 이제 생계가 중요하니까 마케팅 이제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찾아오게 만들까, 노출을 어떻게 한 번 더 시켜야 될까, 그리고 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은 매장에 매출도 없으니까.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마케팅. 최고의 마케팅은 입소문. 첫 번째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한 사람이 여기가 맛있다 계속 뿌리네요. 계속.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들어서 가성비가 좋네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입소문 내기 위해서도 투자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한 번 더 줘서 이것도 맛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이벤트를 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한 번씩 더 오거든요. 그런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다면은 그 퍼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개 운영하고 계신데 매장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상권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단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장을 길게 가려면 단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상권, 왜냐하면 아파트 상권은 거기 길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골 확보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가 많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제 좀 회전이 빠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단골 확보를 하고 안 하고는 회전이 빠르니까 근데 단골 확보하기는 좋을 수는 있죠. 좋을 수 있는데 이 단골 고객들이 자주 바뀐다는 점, 근데 확보를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단골 확보만 잘할 수 있다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상권을 좋아합니다. 아파트 상권 말고 개인적으로 뭐 가리시는 게 있나요? 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금빵 픽업 손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80%가 픽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정차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또 좋아해요. 너무 대도로변 말고 골목 상권에라도 차를 잠깐 대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아하죠. 요 앞에가 점선인 이유가 그건가요? 그렇죠. 잠깐 정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차는 안 돼요. 근데 정차는 가능해요. 이런 곳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저희 매장 앞에도 다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개인적인 매장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디야는 스타벅스 옆에 차린다고 하잖아요. 카페 옆에 카페 차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스타벅스 주변에 차리는 걸 추천합니다. 스타벅스의 노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차려가지고 노출시키는 거는 전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고 카페는 다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상권 분석할 때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긴 해요. 그만큼 스타벅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권 조사나 이런 게 일반인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상권 조사하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인구나 인구들이 많다고 판단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지금 직영점을 3호점까지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가맹을 하셔도 될 텐데. 아직 부족한다고 생각했는 점이 많기 때문에 4호점까지는 직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가맹을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4호점까지는 직영을 했었어요. 가맹은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 소금빵이 이만큼 팔리면 가맹점 문의도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왔죠. 다 거절하신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었고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아이템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었죠. 카페를 창업하실 분들 추천하시나요? 이건 너무 상황에 따라 케바케라서 추천을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저한테 딱 실질적으로 묻는다 하면은 그 상황을 들어보고 추천을 해드릴지 반대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그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자영업에 대한 그런 개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카페를 한다고 하면은 카페에 대한 일도 좀 해보셨던 분들이 확실히 좀 수월하고 반대로 좀 추천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부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든지 자녀들 카페를 좀 차려주고 싶다. 자영업은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 자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카페 부업으로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카페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카페에서 해봐야 된다. 무조건 해봐야 된다.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님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대처 사항이나 물론 센스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지만은 카페에서 일할 때 컴플레인은 또 따로 있어요. 진짜 일을 하면서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이나 서비스 했을 때 컵 놔두는 위치, 방향, 손잡이 방향 이런 것들도 섬세한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하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려면 커피에 진심이어야 된다? 진심이면 좋긴 하죠. 근데 너무 진심이어도 안 된다. 결국에는 카페를 한다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커피를 너무 정성 있게 너무 진심으로 해버리면은 당사랑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게 되게 진정성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사는 안 되시는 분들이 해반이거든요. 별개예요. 커피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돈은 막 번다는 생각으로는 하지 마시고 좀 놓아놓고 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카페를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디저트까지 해라. 무조건 해야 된다. 개인이 차리기 힘들면 컨설팅 업체를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그건 적극 추천드리죠. 진짜 개인이 힘들다고 하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컨설팅 받으셨나요? 저는 맨땅에 헤딩하긴 했었어요. 지점을 점점 늘리면서 저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한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본인의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개인 매장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그러면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분명히 좋은 업체들은 있어요. 그 업체들과 컨택을 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카페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뭐 마케팅, 세금 부분, 저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인력 부분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컨설팅 받는 것도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택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네. 가맹이 아니라 대표님한테 와서 카페 좀 배우고 싶다 하면 가르쳐 주십니까? 네,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맹이 아니더라도 뭐 가맹이 아니더라도 같은 자영업자로서 그런 동업자의 마음으로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